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2008년 16살의 한 소녀가 카라라는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 소녀는 SM 연습생 생활도 해봤고 JYP 오디션도 거쳤고 결국 DSP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후 약 1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름 구하라입니다. 오늘 저는 구하라의 데뷔부터 마지막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해 드릴 거예요. 단순한 연예인 소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의 아이콘이 됐는지, 그리고 그 빛나는 커리어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구하라가 카라에 합류하기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구하라는 1991년 1월 13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를 꿈꿨고 연습생 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훈련을 받기도 했고 JYP 오디션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롭죠. 지금 대한민국 최정상 기획사들을 모두 거친 셈이니까요. 그러다 결국 DSP 미디어 오디션을 통해 카라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카라는 2007년에 이미 데뷔한 그룹이었어요. 초기 멤버 구성과 달리 2008년에 멤버 보강과 재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구하라와 강지영이 새롭게 합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8년 구하라는 엠넷 M 카운트다운에서 록 유 무대로 정식 데뷔합니다. 당시 구하라의 나이는 만으로 17살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빛났던 그 소녀가 이후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카라 활동 시기로 들어가 볼게요. 카라는 구하라 합류 이후 완전히 다른 그룹이 됩니다. Pretty Girl, 허니,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는 미스터까지. 이 시기가 카라의 전성기였고 구하라는 그 전성기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특히 미스터는 그냥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이 곡의 포인트 안무, 이른바 엉덩이 댄스는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어요. 방송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나 따라추던 그 춤. 구하라는 그 중심에 있었고 카라의 얼굴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카라의 인기는 한국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진출 이후 카라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한류 2세대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카라거든요. 일본에서 카라의 인기는 단순한 외국 가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음반 차트를 점령하고 대형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일본 주요 방송에 출연하며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에 성공한 K-팝 그룹이었어요. 구하라는 이 과정에서 그룹의 핵심 멤버로서 카라의 일본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 뛰어난 비주얼,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 일본 팬들이 구하라에게 열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카라 활동과 동시에 구하라는 개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갔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구하라는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이 아니라 예능에서도 자신만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밝고 솔직한 모습. 그러면서도 엉뚱한 매력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죠.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연기자로서의 도전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돌로서 이미 정점에 있었음에도 새로운 분야에 계속 도전하는 모습은 당시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솔로 데뷔곡 초코칩 쿠키스와 함께 미니 앨범을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어요. 카라의 구하라가 아닌 솔로 아티스트 구하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솔로 활동을 이어가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죠.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구하라의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빛나는 순간들만 이야기하면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녀의 삶에는 무거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카라는 2016년 공식 해체를 선언합니다. 구하라에게도 팬들에게도 쉽지 않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데뷔부터 함께 달려온 그룹이 문을 닫는다는 것. 그 감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구하라는 솔로 활동과 예능,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요구하는지 그 시기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것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2019년 그녀는 일본에서 솔로 활동을 재개하며 새 앨범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팬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향년 28세였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말을 잠깐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것. 그게 구하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하라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버리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논의였습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이 법안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높이며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상속법과 부양 의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 전체의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구하라라는 이름이 그녀의 음악과 무대를 넘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흔적은 단순히 노래 몇 곡, 무대 몇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 사실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